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수능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수능 때만 되면은 날씨가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아마 여기도 뭐 이제 일주일 뒤에 수능 보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분명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수능으로 이제 운을 띄운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고1 학생까지는 생명과학을 아마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보통 탐구 과목 선택한다면은 생지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이제 수능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두각학원이랑 메가스터디 여기서는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수능 보는 거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생명과학 하면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생명과학 특히 수능에서는 정말 추론형 문제들이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론형 문제 아까 수능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잠깐 끊겼던 것 같은데 추론형 문제들 그래서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들이 이제 내신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 대비한다는 거는 멀리 봤을 때 수능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2 때 생명과학을 잘 잡은 친구들이 고3 가도 수능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고2 때 내신을 뭐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잠깐 손 놓고 있다가 고3 돼서 다시 공부하면서 아 선생님 이럴 거면 고2 때 할 걸 그랬어요 하고 결국에는 이제 한 해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게다가 현재 고1 친구들이 다시 한번 수능을 치게 되면 통합과학으로 이제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워낙 훌륭하신 인터넷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랑 학원에서 관리를 받는 거랑은 내신에서 확실히 점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나 혼자 해야지 했던 학생들도 2학기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머님들께 수업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예비 고2 학생들 뭐 그다음에 1등급, 5등급 다 상관없습니다. 생명과학이 처음이어도 되고 다만 목표가 내신 만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8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뭐 휘문고라든지 중동고, 그다음에 영동고 이런 학교들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9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그냥 완전히 똑같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뭐 보기도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러한 그림도 완전히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출 문제를 먼저 학습한 학생들이라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결국에는 이런 거를 다 동일하게 내신 다음에 보기만 살짝 다르게 내십니다. 뭐 시간을 바꾼다든지 그런 단어 하나만 바꿔서 출제를 하시고요. 네, 이 문제도 여기 보시면은 15학년도예요.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9년 전 문제인데 그걸 이용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고 간다면은 충분히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은 똑같지만 아래 있는 거를 이렇게 보기만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남은 문제들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프가 동일한 문제가 될 거고 네, 거기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요런 표 같은 데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A, B를
BA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풀어본 문제라면 학생들이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10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월 것도 공부해야 되고 7월 것도 해야 되고 3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에는 문제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6월 모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이러한 그림 같은 거는 거의 동일하게 내셨는데 아래에 있는 표를 살짝 변형해서 내셨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 구성이 여기에 있는 니은 0110이 여기서는 A0110 이런 식으로 위치만 바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6월 모평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라면은 이 문제가 익숙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기출 문제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 역대 생명과학 기출 문제를 다 풀면 충분히 내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양이 너무 많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5년도 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문제를 외우기에는 너무 기출 문제 수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까지도 이제 참고를 해서 문제를 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3개년치만 따져봐도 유전 문제만 거의 300문제가 넘어가요. 그럼 그거를 학생들이 다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맞는 해답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공하는 해답지거든요, 평가원에서. 이 내용을 다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항들을 따로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탐구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국영수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풀이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스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 놓으면은 학생들이 수능까지 가서도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뿐만 아니라 예비고일도 결국에는 생명과학 선택자 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디컬을 가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을 수강했냐 안 했냐를 많이 보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해 놓으면은 추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꼭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여드린 문제는 유전 파트 문제예요. 유전이라면은 2학기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2학기 내용이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름방학은 방학이 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4주 동안에 이거를 모두 다 학습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양도 너무 많고 그 유전 한 단원을 위해서 4주만으로는 모든 거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방학 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 다시 한번 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배워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제 주말에 뭐 거의 하루 종일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하게 알려준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같은 것들을 자주 이제 놓치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남고 학생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관리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주간지, 이제 제 이름을 따서 해든누리 주간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해든누리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 단계는 이제 간단한 개념 문제들, 그 다음에 든 단계는 학교 내신을 풀기 위한 기본 문제들,
그다음에 누에서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그다음에 리 단계에서는 킬러 문제 이렇게 몇 개 넣어 놓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간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모양으로 예를 들면은 뭐 영동고다. 그럼 영동고 시험지 형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시해서 몇 점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뭐 리뷰 테스트나 1대1 클리닉은 워낙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간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매주 동물을 다른 걸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주고 있는데 제가 뭐 생명과학 강사라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동물을 넣어주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가 키우는 이제 멍멍이가 여기 들어가면은 막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간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필기 같은 것도 넣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 뭐 주 5일 매일매일 이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손필기나 과제 검사까지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교재 겉표지를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또 따서 헤든룰이 이렇게 4권의 교재가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요 교재는 뭐 해법을 비추는 개념 교재다 해서 해로 시작하게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든든하게 킬러 문제까지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손필기다라고 해서 손필기 교재도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를 또 재해석한 문제집 해서 이렇게 뭐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개념 교재랑 요거 리사이클 이제 교재로 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지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손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교재 내지를 한 2페이지 정도 가져왔는데 학생들이 좀 좋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 특강 수업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는 비유전. 쉽게 생각하시면은 1학기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6시부터 9시까지는 유전. 그래서 보통 요거 수업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고 유전은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2개를 연속으로 듣기에는 그래서 일부 유전만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은 같은 요일에 아침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안내 먼저 드리고 뭐 저는 학생들이 이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에도 그냥 카톡으로 사진을 띡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사진 보내놓고 뭐 다음 날 이제 선생님 답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언제든지 질문해도 이제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제가 1대1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뭐 당연히 있고 그거에 따른 변형 문제 같은 것들 이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가 좀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풀어본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변형한 문제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 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을 제대로 해서 수능까지도 꼭 끌고 갈 수 있게끔 제가 가르친 개념이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꼭 수능까지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름이 해가 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드리겠다.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